신규 교사 TO는 지역별로 늘어나거나 적어도 유지되는 지역들이 충분히 많다. 충분히 많다. 안녕하세요. 뮤직서커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올해 공립중등교원 신규 채용 TO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봤었죠. 혹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 보고 오시고요. 올해 임용을 치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재학 중이신 분들, 내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대부분 앞으로 TO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 큰 그림은 맞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요. 하지만 신규 교사 TO는 학령 인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규 교사는 지역 교육청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TO가 다른데요. 교육청별로 유지해야 하는 총 교원 수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명예퇴직자를 더해서 나온 숫자가 신규 교사 TO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선 전체 교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5년 동안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제가 지역별로 정리한 표인데요. 뭐냐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네들 지역에 향후 5년 동안 학생 수, 학교 수, 교직원 수 등을 추산해서 발표하는 자료들이에요. 이 자료들은 지역별 중장기 예산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단순 통계형으로 발표하는 자료들보다는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광주랑 세종, 울산 지역은 제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머지 지역 자료만으로도 큰 방향 잡는 데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당장 2021년에는 전국구로 교원 절대 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총 정원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전년 대비 1546명이 줄어드는 2023년에는 박 터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역별로 정원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 경남, 경북,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이렇게 8개 지역에서는 교원 총원이 점점 증가합니다. 강원,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전남 이렇게 6개 지역에서는 교원 총원이 해마다 감소하고요. 이건 경기교육청 자료인데요. 2022년까지 교원 정원이 증가하다가 2022년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게 되는군요. 설명을 보면 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신규 채용과 정원 배정 증가로 교원 정원이 확대되어 계획 기간 중 교원 수는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기 지역은 지역 특수가 좀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 신도시를 열심히 건설하고 있거든요. 보통 신도시 계획 허가를 내줄 때 일정 세대수 이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신도시 안에 반드시 학교 시설을 포함해야만 건설 허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 새로 학교가 들어서면 그만큼 신규 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경북교육청 자료인데요. 정규교원과 계약직 교원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공사립 교원은 증가하고 계약직 교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계약직 교원은 줄이고 정규 교원 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를 힘쓰고 있는데 교원이 정규직이 되려면 임용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인천교육청 자료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학교 신설, 수업의 질 제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여기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건 메이커 교육이나 스팀 교육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니까요. 충남교육청 자료를 보시면 학교 수 및 학급 수 소폭 증가, 학급당 학생 조정 등에 따라 교원 수 소폭 증가 전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인천교육청에서 말했던 선진교육 도입을 위한 교원 1인당 적정 학생 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감소하는 지역의 근거를 살펴볼게요. 강원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신설 및 폐지에 따른 정원 배정, 비교과 교사의 증원에 따른 증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 여기서는 교원이 증가되더라도 비교과 교사가 증원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구, 대전, 부산, 서울 등 대도시들도 보시면 역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뽑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교원 정원은 감소하겠지만 경기, 경남, 경북, 인천,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의 지역에서는 교원 정원이 향후 5년 동안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도록 법제화하라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육부는 전체 교원 수가 감소한다고 정원을 팍 줄여서 각 교육청으로 내보냈겠지만 그 안에서 지역 교육청들은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교원 수급을 정할 때 교육감과 상의 좀 해달라, 이 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공식으로 돌아가 보시면 명예퇴직자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예퇴직이란 아직 정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교단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명퇴일 기준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명예퇴직의 가장 큰 이유로 교권 추락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 추락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는 명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명퇴 컷이 정해지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업무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저도 영상 작업을 하지만 이 영상이 상당히 고돼서 확 때려치고 두 번째는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까지 퇴직하면 연금이 60세부터 지급되는데 그 후에 퇴직하게 되면 수령 시기가 1년씩 늦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 개정 전에는요,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교사들은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보통 명퇴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이겠죠. 이분들은 원래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퇴직 연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금을 늦게 받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연금 지급률도 점점 인하되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몇 년 일찍 나오고 명예퇴직 수당 받고 연금도 더 빨리 받고 그런 다음에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명퇴 신청하고 나서도 1, 2년을 기다려야 퇴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1년까지는 명퇴자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후에는 감소세로 이어지겠지만 명퇴자가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공식에서 전체 교직원 수는 증가하면서 명예퇴직자 수가 많은 지역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요약해 볼게요. 전체 교직원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학령 인구수, 정부 정책,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교 신설, 계약직 교원 축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명예퇴직자를 결정하는 요소로 코로나, 교권 약화,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조합되는 과정에서 신규 교사 TO는 지역별로 늘어나거나 적어도 유지되는 지역들이 충분히 많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지역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를 하면 되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뮤직서커스 대표 번호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